주 재료가 영토예요. 영토. 영토는 나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영토의 가장 대한민국에서 주 영토는 아무래도 마사라고 봐야 되겠죠. 마사. 그죠? 마사.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영토는 정오포. 그죠? 정오포, 하이사, 숯을 요랬어요. 요 지금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많이 살, 숯은 뭐, 이 전체에 한 5% 정도만 쓰고 돼요. 숯은. 자, 요 숯을 왜 5% 쓰냐? 요거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한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숯을 왜 넣을 것 같아요? 숯 이거 사용하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사실은 구해가 늘어갑니다. 우리가 사람 이 체질이 이제 3도라고 이야기해요. 3도, 알칼리, 산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산성으로 기울고, 알칼리 쪽으로 기울고, 그 다음에 중성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사람 몸이 가장 이상적인 산도가 어떤 산도일 것 같아요? 텔레비 선전 한 번씩 나오는데. 화장품 요 원료가 산도가 얼마나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약산성이라고 그러죠. 약산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산성은 산성인데 아주 조금 중성에서 산성 쪽으로 약하게 넘어간 거예요. 요게 약산성이라고. 산성이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가 약, 중, 강 이렇게 나눴을 때 약하게 살짝 약한 쪽으로 산성이 강했다. 요게 가장 이상적인 산도예요. 우리 신체에. 그러면은 건강해요. 산도는 딱 약상성이 됐을 때 제일 쾌적하고 건강한 체질을 만들 수 있는 산도예요. 요게. 그러면 왜 이 산이라는 게 왜 사람이 산성으로 갈까? 산성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산성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참 우리 몸도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이 왜 필요하냐면은 음식을 소화할 때는 산이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그러니까 위산가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거는 산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많이 높이긴 해. 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걸 위산가다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속에 염증도 생기고 막 위산가다가 나오면 막 위궤양도 막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있거든. 그죠? 그게 이제 산성 때문에 산. 그러니까 산이 나오는 이유는 음식물이 소화를 시키려면 물에 녹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흡수를 한다고. 흡수를 하는데, 그 산이 위에서 산이 분비가 돼요. 원래. 소화액이에요. 그게. 분비가 되는데, 그래야 위에 들어와 있는 음식물이 물에 녹힐 수가 있어요. 요 산 성분 때문에. 녹는다고. 녹히는 게 굉장히 용이한 역할을 합니다, 요게. 그래서 산은 위에서 항상 음식물이 들어오면 분비를 합니다. 근데 요 산이 쓸 만큼 쓰고, 그래서 약산성, 조금의 산성 체질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분리 배출이 안 되고, 산성이 이제 분리 배출도 자꾸 시키면서 새로 생기고, 나가고, 들어오고, 새로 생기고, 이래 되거든. 그런 역할을 못 해가고, 나가는 역할을 못 해가고, 산성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산성 체질로 바뀌어요. 그러면 각종 어떤 이 병에 아주 취약한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산을 적당하게 이제 나와야 되고, 이 산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그죠? 적게 넣어도 안 되고, 딱 적정량이 딱 조절이 잘 돼야 이제 이상적으로 가는데, 거기 균형이 깨지면 위가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서 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사람 몸이 산성으로 갈 우려성이 있어요. 자꾸 산성 쪽으로 기운다고.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요게.
그래서 산이라는 게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나무에서도 산을 분비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뿌리 있죠, 뿌리.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자라다가 바이오템이 있으면 이렇게 자라거든요. 뿌리는 항상 물하고 영양분을 어디서 그거 하느냐면 생장점 뿌리 끝이죠. 뿌리 끝이 어떻게 생기냐면 뿌리 끝은 요 안에는 생장점이에요. 뿌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 성장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요 뿌리 털이 나요. 끝이 보면 콩나물 같은 거 보면 하얗게 이렇게 요런 걸 비슷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콩나물 크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나무는 뿌리 끝이 움직일 때 요 뿌리 털이 작용을 합니다. 뿌리가 움직일 때는 항상 여기에 뿌리 털이 흙 속에서 안테나 매주로 요 흙 속에 딱 들어간다고. 어? 그래서 여기에 물에 이제 녹아있는 물하고 영양분하고 요 뿌리 털로 흡수를 합니다. 요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화분에 들어있는 나무가 심하게 말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뿌리 털이 탈락을 해버립니다. 없어집니다. 뿌리 털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무 이파리가 요래 있다가 싹 시들어가 있어요. 요 뿌리 털이 없어집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이 뿌리 털이 탈락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나무가 딱 시들어 본다고, 이렇게. 그런데 요게 재생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물을 딱 주면은 얼마 있으면 또 재생을 싹 합니다. 새로 딱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새로 생겨야 물을 흡수해가 이파리가 다시 탁 펴져요. 심하게 말라보면 재생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말랐을 때는 재생이 돼요, 물을 주면. 근데 심하게 말라보면 이 통째로 말라본다고. 그러면 나무의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요 뿌리털에서 뭘 분비를 합니다, 여기서도. 묘하게. 우리가 위산을 분비하듯이 요 뿌리털에서도 산을 분비를 합니다. 산을. 그래갖고 요 물에 안 녹고 있는 영양소를 거름이나 이런 데 거름 성분이 안 녹은 거 있죠. 안 녹은 걸 요 산이 분비를 하면서 녹여가지고 요 뿌리털로 통해서 흡수하는 영양소로. 그죠? 요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 항상 요 뿌리는 산을 분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으로 기울어 가는 거를 이게 이제 많이 계속 땅에 축적이 되면은 산성 토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화분 속에서는 누가 다른 거름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오면은 산성으로 계속 흘러간다고 말이에요. 한 3년, 5년 분갈이 안 하고 나면 토양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예요. 그걸 안 막아주면. 그러면은 산성으로 많이 기울죠. 그러면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받습니다. 너무 산성으로 기울면. 그래서 숯을 넣어주잖아요. 이 숯은 굉장히 좀 강알칼리라고 봐요. 양잿물 한 거, 이런 거. 알칼리 성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5% 정도만 섞어두면은 산성으로 가는 거를 딱 약산성 쪽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5%. 우리가 용토를 분갈이 할 때 한 5%만 숯을 잘 섞어주면은 아주 쾌적한 상태의 산도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 숯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산성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산성을 또. 약간 산성 쪽으로 좀 기울어 있어도 그걸 아주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성에 적응이 잘 된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감나무, 그죠? 감나무. 이게 숯을 섞으면 안 되죠. 감나무는.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소나무도 이제 해송하고 육송하고 다른 게, 소나무는 우리나라 이 토종 소나무는 좀 산성적으로 기울어도 잘 자랍니다. 소나무는. 그 다음에 배나무,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지의 통상으로 쓰는 요 종자들은
좀 상승으로 기울어도 잘 자라요. 이런 나무는 수트를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그 외에는 거의 수트를 좀 써주면은 아주 이제 좋죠.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나무는 약상승을 좋아합니다. 이 나무도 거의 약상승 상태에서 아주 나무가 잘 자라요. 그게. 그래서 요 상태로 잘 유지를 시켜주면 사람도 약상승 체질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듯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가 이 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분재할 때는 요거 숯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그죠? 우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사 한번 봅시다, 마사. 참, 이놈이, 마사가, 우리나라의 뭐 거의 주 용토라고 봐야죠. 한국에서는 마사를 주 용토로 씁니다. 거의 뭐 한 40, 50% 저는 항상 마사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마사에 대한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아마 이거를 그 산도를 측정해 보면 거의 중성에 가깝다 봐야 돼요. 약간 상승 쪽으로 나온다고 봐요. 거의 중성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산도는 좋아요. 산도는. 우리가 마사 한 톨 한 톨을 이래 손으로 만져보고 이래 하면은 거의 돌에 가까워요. 돌에 가까운데 약간 풍화된 돌이라. 그죠? 그래서 이 마사 한 개의 이 물이 머금고 있는 능력은 좀 약해요. 돌에 가까우니까. 물을 이 돌에 머금을 수가 잘 없어요. 그다음에 나무 뿌리가 이렇게 마사에 이렇게 탁 건드리면은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돌에 가까우니까. 응? 그 정도로 이제 이 돌에 가까워요.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은 좀 약해요. 약한데, 그래서 우리가 마사를 쓰는 이 주용토를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사실은 실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마사를 한번 봐봐요. 이 화분에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굵은 용토를 밑에 우리가 이제 보통 쓰잖아요. 이 굵은 용토를 쓰는 이유도 있어요. 요거는 좀 더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주 용토는 좀 가는 거를 이렇게 해갖고 요만큼 채웠어요. 이렇게. 용토를. 그냥 빈 화분에 요래 채워가고 물을 주세요. 물을. 그러면, 여름철에 요래 물을 주가고 한 3시간 후에 여름철에 햇빛에 딱 놔놓고 햇빛에 요래 딱 떠가 있는데 햇빛에 다 여기에 딱 올려놓고 요거 한 3시간 있다가 물이 어떻게 마르는지 안 봐야 돼요. 그죠? 요걸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무를, 그냥 요렇게 해놔서 물을 마르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 마사가 어떻게 마르느냐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 그죠? 한 3시간 지나면은 3분의 1 위에만 말라요. 맨 밑에 속에는 축축하게 젖어 있다고. 젖어 있다고.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나무가, 이 화분에 심었는데, 그죠? 화분에 심었는데, 뿌리가, 여기에 잔뿌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마사에 심어하게 되면, 요거 설명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또 질문할 게 있어. 산에 나무가 이래 있잖아요, 산에. 산에 나무가 있는데, 이쪽 산에도 나무가 있고, 소사나무도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산을 내가 설명을 자주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생계예요, 나무가. 산은. 원래 살고, 이게 소사인데, 두 개 다 소사예요. 이 나무는 양당 쪽에 물이 잘 마르는 쪽에 있는 나무고, 이 나무는 약간 언제 약간 습한 자리예요. 비가 와도 이 습기가 오래 유지가 되고, 비가 며칠만 지나면 바짝 마르는 자리예요. 잔뿌리가 어디서 많이 날 것 같아요? 자, 약간 습한 촉촉한 자리에 가야 뿌리가 들어요. 잔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이제 한번 봐봐요. 이 나무를 이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아까 마사가 3분의 1 위에만 마른다 그랬죠? 3시간 뒤에. 근데 이 마사에 만약에 이 나무를 심으라면요. 이 마사에만 심었어요. 밑에 굵은 거 넣고, 위에 가는 거 해가지고 이 마사에만 심었어요. 마사에만 심으면은, 처음에는 잔뿌리 잘 만들어 여기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물 주가고 한 3시간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라버려요. 3분의 1은. 그 밑에만 물이 있어요. 그럼 나무가 어떻게 자랄까요? 물 터져. 물 있는 데가 대만 내려가요, 이렇게. 쑥 내려가 본다고. 이 잔뿌리로 다 말라보고 또. 마사에만 심으면 잔뿌리 발달이 잘 안 돼요. 잔뿌리가 잘 발달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마사에만 심으면은 이런 취약점이 생긴다고. 그죠? 이제 이 마사에 심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주 용토로 쓰는 용토가 이런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요거 취약점 한 가지는 마사에 갖고 있는 취약점. 그 다음에 이제 저옥토 한번 봅시다. 저옥토.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분갈이 용토에서는 이걸 모르고는 제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저옥토 한번 봅시다. 저옥토. 저옥토를 또 아까 몇처럼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밑에 굵은 저옥토 넣고, 위에 쭉 저옥토를 열어 넣어가고 이거 다 해갖고, 이제 햇빛에 다 위에 딱 놔놨어요. 3시간이 딱 지났어요. 여름에. 저옥토를. 이런 실험을 하면, 저옥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이거. 해보면. 그래, 3시간 후에 말른 거를 딱 위에가 말랐어요. 그러면 이 밑에도 말랐는 거 파보면 다 말랐어요. 이 밑에 물 고있는 게 없어요. 마사처럼. 왜냐면 저옥토는 이렇게 쌓아놓으면 밑에 있는 물이 쫙 빨리 올라간다고. 쫙 빨리 올라가요. 그 나무를 저옥토에 심어놓으면은,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어요. 심어놓으면은, 여기가 말랐으면은 여기도 말라있다고. 여기 있는 물이 쫙 빨리 올라, 항상. 쫙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전체적으로 동시에 마릅니다, 이거. 저옥토는. 속에도 같이 마른다고. 그 위에가 말라있으면은 밑에 물이 쫙 빨리 올라와요. 여기 이제, 옆에 이래 포개나면은 요 물이 요까지 전달이 잘 돼요. 그리고, 뿌리가, 이 저옥토가 열에 있으면 뿌리가 자라다가 저옥토를 만나면 뚫고 들어가 봅니다. 저옥토는. 뿌리가. 그러니까 저옥토는 물을 먹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항상. 그래서 이 물이 요 위에가 잘 빨리 올라가요. 이렇게. 잘 빨리 올라가요. 그 대신에 저옥토는 어떤 그게 있냐면은, 연질이 있고 경질이 있는데, 약한 이 질이 좀 잘 부사지는 게 있고, 잘 안 부사지는 게 있어요. 경질이라 그래요. 경질. 그죠? 경질이 있고 연질이 있어요. 연질은 이래 바닥내주로 부사진다고. 그러면은, 이 저옥토가 부서지게 되면은, 이 안에 상태가, 배수가 굉장히 불량해질 수가 있어요. 가루로 변해집니다.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저옥토가. 저옥토로 써가지고, 한 2년 갖고 보면, 이 전부가 흙으로 보이는 그러면 배수 불량이 일어날 어떤 소지를 안고 있어요. 이런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저옥토는. 대신에 습기가 항상 여기를 보충을 잘 해줍니다. 물을, 여 밑에 있는 물을 쫙 빨아올려갖고 여기까지 잘 공급을 해줘요. 잔뿌리가. 그러니까 저옥토에서 심어갖고 나무를 키워보면 잔뿌리가 발달을 잘 한다고 보면 돼요. 저옥토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저옥토를 항상 섞어서 우리가 이제 혼합토를 쓰죠. 혼합토를 쓰는데.
요 하이사라고 하이사도 쓰고 뭐 어떤 사람 동생사도 쓰기도 해요. 동생사라고 있어요. 동생사도 많이 이렇게 쓰는데 동생사가 있고 하이사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하이사를 많이 써요. 하이사가 아마 산도가 6.5 정도 나와요. 6.5. 약산성이라고 그러죠. 약산성에 가까운데. 그 수트를 좀 써주면은 산성 쪽으로 이제 많이 중화가 시켜주니까 기가 막혀요. 내가 써본 결과는. 근데 저옥토는 이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저옥토의 성질은. 그 다음에 하이사는, 저옥토처럼 안 부서져요. 그리고 기공을 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잘 부서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그 통기성을 좋게 해줍니다. 흙 속에 물이 흘러가는 공간, 또 이 바람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잘 만들어줘요. 이 토양 안에 통기성이 좋아야 물은 있죠. 물이 가습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통기성이 굉장히 약해져요. 가습이 되면. 이 저옥토만 쓰면은 가습의 우려성이 많아지거든. 높아진다고. 통기성이 불량해서 그래요. 물일주도 잘 안 들어가고, 한 번 준 물이 잘 빠지도 안 하고 이런데요. 그 축축한 상태로 항상 오래되게 유지를 하죠. 그게 가습이라. 색깔이, 검은색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성질이 강하냐 하면은, 알카리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알카리. 안 그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걸 봐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가면 갈수록 산성이 강해요. 산성. 우리가 그 철쭉으로 쓰는 그 녹소토 있죠, 녹소토. 녹소토가 노란색이잖아요. 밝은 색이에요. 밝은 색. 이 어두운 색깔로 가면은 알카리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고. 이 녹소토 같은 게, 그 다음에 흰색, 뭐 비트모스,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그런 흙이 있다고. 가온 그런 흰색이에요, 흰색. 이 밝은색으로 가면은 산성이 강해요. 녹소토는 왜 철쭉 전용으로 쓰느냐면, 철쭉은 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산에서 좀 산성이 강하고 음달 지역에 철쭉이 많이 살아요. 철쭉은. 그래서 이 녹소토가 철쭉에 딱 적합화되어 있는 용토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녹소토를 철쭉을 심으면 잘 자라요. 잘 자라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도 항상 이 나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산성을 좋아하냐, 안 그러면 알카리에 강한 나무도 많거든요. 알카리에 제일 강한 나무들이 보면 이제 그 진백, 향나무 종류들은 뭐 두송이나 진백 이런 건 알카리 좋아합니다. 알카리 쪽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이제 그 뭐 용토 이런 거 없을 때 저 스케스 그 공장에 시멘트 만드는데 그거 가고 돌 그거 주워옵니다. 스케스 주워가 깨갖고 요래 알갱이 만들어가고 그거를 우리가 향나무에 섞어 쓰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다음에 향나무 잘 좋아하거든. 그 알카리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석회암 지대에 가보면 그 노간조하고 향나무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생지 가보면은 알카리가 강하다고 봐요. 그 이제 향나무라든지 두송 이런 나무들은 알카리를 좋아합니다. 알카리 좀 기울어도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숯을 그 두송 향나무는 숯을 좀 섞어주는 게 좋아요. 대신 좀 섞어 써야 돼요. 그러면은 나무가 건강히 자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용토를 아마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드렸고, 분갈이를 뭐 오늘 분갈이 할 주먹도 섞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먹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수가 있고 음수 양수로 나눈다고. 양수 사실 우리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뭐 생명체는 있는데 음양의 조화가 많아요. 음양에. 그 양수 우리가 이제 뭐 살아천년 죽어천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목인데, 백색이 주목이야, 이게. 주목이. 그 다음에 양수를 우리가 이제 향나무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언달 쪽으로 가면 산이 하나도 없고, 언달 쪽에 가면은 산성이 좀 강해. 항상. 산성이 강한데, 철쭉 진달래 이런 데 있는데 보면, 아무래도 산성으로 좀 기울어 있다고. 근데, 물론 소나무 있는 자리에 가도 산성으로 기울어 있지만은, 대기 산성은 아니야. 근데 이 철쭉 있는 데 가면 산성이 강해. 그치? 왜 그냥 음수라. 그 자리에는, 이제, 원활하게 배수가 안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산성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성을 좋아한다고 해요. 약산성. 주목은 약산성을 좋아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향나무는 알칼리, 약알칼리. 좋지.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음수나 양수에 따라서 또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그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응? 그러면 이제, 용토까지 거의 설명이 끝났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와, 강의 너무 잘했는데 질문을 할 사람이 없네. 원장님, 손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있네. 향토, 네. 향토 있지 않습니까? 네. 향토. 네. 향토는 우리가 그걸 해갖고, 물을 떼는 치정수 해갖고, 물이 사람 몸에 그 향토 자체는 약산성이라고 보면 돼요. 알칼리성에 강합니까? 약산성이. 산성에? 약산성이라고. 약산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중성에 가까운데, 예.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이라고 보면 돼요. 약산성수가 제일 좋거든, 원래. 물이.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 항상 음식만 들어가면 산을 분비를 한다고. 그래서 항상 이 몸의 어떤 균형이 탁 맞는 게 약산성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 산성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향이 빠져먹는데, 이제,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밑에 용토로 붉은 거 쓰잖아요, 이렇게. 밑에. 밑에 용토를 붉은 거 써요. 보통 요 깊이를, 화분에 보면은, 한 5분의 1 정도는 요 굵은 거를 써줍니다. 용토를. 화분 깊이에 한 5분의 1 정도 가차이. 요거 쓰는데, 전으로 쓰는데, 요 굵은 용토를 쓰는 목적, 이 뭘 것 같아요? 배수 물잘 빠지. 물 빠져.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생각하시는 게 항상 배수라고 생각해요. 배수. 지금 우리 쓰는 용토, 단용으로 주용토라 그래, 주용토. 그러니까 주 식재를 하는 흙을 주용토라 그래, 주용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굵은 흙을 쓰는데, 굵은 용토를 쓰는데, 요걸 왜 쓰냐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전부 배수라고 해요. 배수라고 해요. 우리 요 층을, 요거를 이제 한 층으로 나눠야 돼요. 위하고 요 두 가지를 구별하잖아요. 요 층은 치수층이라고 해요. 이 층에서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요 주 용토가 위에서 마르잖아요. 여기 있는 물이 쫙 올라 빨리 올라가요, 항상. 물을 공급해주는 층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화분에서. 요 층이 엄청 중요한 역할, 물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는 층이라. 요게 치수층이에요. 요게. 우리가 지금 기존에 화분 배수 잘 되도록 한다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분재 용토에서는. 이 용토만 써도 지금 써가고 하면 물 안 빠지는가? 잘 빠지지. 그죠? 근데 이 공간에서는 항상 물을 이제 머금고 있는 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머금고 있는 물이
위에가 마르면은, 그러니까 저곡토, 하이사, 이런 거를 적절하게 혼합 잘 갔으면은, 여기 있는 물이 항상 위에가 마르면은 공급해가 올라가요. 그래, 뿌리, 잔뿌리 있는데, 요 물은, 여기는 저곡토, 하이사가 안 들어가면은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 말라보면 끝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마사만 썼을 경우에. 근데 이제 저곡토 하이사를 잘 쓰게 되면 여기에 머금고 있는 물이 빨려서 올라가요. 이렇게 싹 공급한다고 위에 막으면. 그래서 적정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수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주 재밌는 공간이라고 봐요. 여기. 하이사는 물을 많이 먹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토 자체에서 머금고 있는 물도 있고, 예. 요 공간에서는 이 용토만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아니고, 요 밖에 공간도 물을 머금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물을 푹 줘가지고 물을 자꾸 물 안 나오는데 여기 살 기울으면 또 물이 찌르륵 나와요. 그 물이 요 공간에 들어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오늘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실기를 하면서도 나무를 손질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이제 오늘 주목이 있으니까 오후에 점심 먹고는 그런 걸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오늘 강의는 요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